논어에서 배우는 중국식 비즈니스. 비즈니스 속 체면. 중국에서 체면 문제는 적절한 행동과 관련이 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체면을 잃거나 상대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적절히 행동해야 한다. 상대의 체면을 높여주는 행동에는 합의, 순조로운 계약 실행, 체결식이나 기타 중요한 행사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참석, 부탁을 들어주는 것 등이 있다. 상대의 체면을 구기는 일에는 대중 앞에서 비난을 하거나 잘못을 알리는 행위,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약속 이행의 실패 등이 있다. 셀리그먼은 차이니즈 비즈니스 에티켓에서 중국인들은 협상할 때 노라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와 비슷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거절은 중국인들에게 몹시 곤란한 일이다. 제안이나 요청을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놓고 노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 그래서인지 중국어에는 협상 시 거절을 표시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무수히 많다. 그중 얀지우나 까오리 같은 일부 표현은 오인되기 쉽다. 그럼에도 이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중국인에게는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고배경 문화와 저배경 문화 이론을 전개했다. 그에 따르면 고배경 문화는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띠며 집단의 조화와 합의를 선호한다. 정보는 대체로 비언어적 배경이나 의사 전달자의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전달되며 실제 구두로 표현되는 메시지에 실린 정보의 양은 극히 적다. 같은 배경과 전통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수많은 무언의 규칙에 따라 많은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도 의사소통한다. 중국과 유교 전통을 가진 몇몇 동아시아 국가는 고배경 문화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은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사소통 문제를 겪는다. 심지어 그 정도가 더 심할 때도 있다. 이는 의사소통 그 이상의 문제이다. 바로 예를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행동하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고 자신들의 말이나 행동이 자신들의 지위에 걸맞는지 고민한다. 얘는 의식일 뿐만 아니라 미덕으로 여겨진다. 군자는 군자답게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지위가 높을수록 형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체면은 위계질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평민의 체면은 가끔 묵살되고 구겨질 수도 있지만 군자에게 체면은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고위 지도자에게 체면은 아주 큰 문제이다. 그 이유는 그에게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고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의 체면을 구기지 않는 것은 사려 깊고 관대한 도덕적 사안쯤으로 여겨진다. 비즈니스 협상 시 최고 경영자는 보통 의례적 협의와 체결식에만 참석한다. 열띤 협상과 혹시 모를 불쾌한 상황에 휘말려 체면을 구기는 일을 피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체면을 빌려주거나 상대가 체면을 구기지 않도록 하는 일은 엄청난 호의다. 이와 관련해 밍저첸이 인사이드 차이니즈 비즈니스에 소개한 일화를 보자. 1992년 맥도날드는 베이징시와 20년 임차 계약하에 베이징 시내에 대표 매장을 열었다. 천안문 광장에서 2블럭 떨어진 곳에 있는 2층 건물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맥도날드 지점이었다. 1994년 정부는 영향력 있는 홍콩 개발업자에게 약속했던 대규모 상업지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맥도날드에 퇴거를 요청했다. 계약상 맥도날드는 지방 정부를 충분히 고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조용히 이전에 합의했고 정부에 체면을 세워주었다. 이 경우 정부에게 달린 체면은 정말 큰 것이었고 이후 맥도날드는 큰 도움을 준 대가를 충분히 받았다. 체면이 손상될 위험에 놓이면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동원한다. 특히 고위직 인사의 체면이 연관된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그뿐만 아니라 체면은 필요시 걸 수 있는 일종의 보증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체면이 중요하고 보호받아 마땅한 경우 상대방에게 체면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때도 있다. 또한 체면은 관시와도 관계가 있다. 중국인 입장에서 보면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잃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 앞에서의 체면 문제는 다소 덜 치명적이다. 위계질서와 관시라는 관점에서 체면은 역시 가부장적 체계의 규칙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즉 노골적으로 의견 차이를 드러내거나 연장자에게 도전하는 행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집안이든 집 밖이든 조화가 으뜸이다. 유자가 말하였다. 예의 쓰임에는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 옛 임금들은 조화를 아름답게 여겼으며 크고 작은 일, 모든 일에 이에 따랐다. 하기편. 밑으로 내려갈수록 체면은 허영의 문제가 된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갖고 있는 must have 아이템을 살 돈을 모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과거에는 이런 물건들이 주로 시계, 자전거, 재봉틀이었다. 이후에는 TV, 냉장고, 세탁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은 자동차, 아파트로 바뀌었다. 명품 브랜드들은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신규 추종자들을 발견했고 이들의 통큰 소비는 명품 시장을 활성화시켰다. 루이비통은 지난 20년간 중국 내 26개 도시에 30개 점포를 열었다. 그 결과 중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인데도 중국 내 명품 시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세계 명품협회에 따르면 향후 5년 내에 가장 큰 시장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자동차 제조 회사인 지리의 볼보 합병과 스촨텅중증공업의 험머 SUV 매입 시도는 고급 대형 승용차에 대한 중국인의 욕구를 보여준다. 자동차 산업 내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은 이른바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다. 이는 일부 외국계 혹은 합작 투자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서 기존 모델의 외장을 아주 살짝 바꾸고는 신차로 판매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페이스리프트 작업은 대체로 자동차를 더 세련되게 보이게 하거나 핵심 기술에는 손대지 않고 차를 살짝 크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놀랍게도 중국에서는 이러한 페이스리프트 차들이 상당히 잘 팔린다. 심지어 어떤 때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모델보다 더 잘 팔릴 때도 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새 모델처럼 보이는 차를 구입해 체면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관심사는 아니다.